사람을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카로운 칼이나 둔탁한 흉기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믿음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건네지던 그 찻잔 속에 제 숨통을 조여오는 죽음이 담겨 있을 줄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피어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그래놀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 어떤 폭풍우도 막아줄 안전한 안식처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하지만 때로는 그 견고한 울타리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가둬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가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라면 그 절망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면을 쓴 가족,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에 맞서 제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한 여자의 투쟁기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의 독에 중독되어 신음하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해독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끝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던 3년 전 늦가을. 저는 결혼 5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난임병원을 전전하며 흘린 눈물만 모아도 강을 이룰 것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찾아온 아이였기에 저와 남편에게 이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제 시누이, 아니 그 여자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지역 화단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서양 화가였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화술, 그리고 특유의 카리스마로 어디를 가든 좌중을 압도하는 사람이었죠.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독신을 고집하며 예술혼을 불태우던 그녀는 남동생인 제 남편을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아니, 아낀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에게 제 남편은 동생이자 아들이자 어쩌면 연인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옳게, 정말 축하해. 기어이 해냈구나. 임신 소식을 처음 전하던 날, 그녀가 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기어이라는 부사가 묘하게 가슴에 가시처럼 걸렸지만 저는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넘겼습니다. 그녀는 붉은 립스틱이 묻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에 침범한 이방인을 탐색하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면서 저는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 하루 종일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죠. 그런 저를 위해 시누이는 매일 아침 직접 달인 한약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거야. 지리산 깊은 곳에서 약초 캐는 분께 특별히 부탁해서 구한 산삼이랑 귀한 약재들만 넣었어. 우리 조카랑 옳게 건강해야 하니까 내가 매일 아침 와서 챙겨줄게. 남기지 말고 다 마셔. 그녀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저희 신혼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화려한 외출복 차림으로 부엌에 서서 약탕기를 확인하고 온도를 맞춰 제 침대 머리맡까지 약사발을 대령했습니다. 검고 진득한 액체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구역질을 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다정한 손길로 제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참아야지. 엄마가 되는 게 쉬운 줄 알았어? 뱃속의 아이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삼켜.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지. 아이를 위해서 그 말은 저에게 거역할 수 없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그 뜨겁고 역한 액체를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입가에 묻은 찌꺼기를 손수건으로 닦아주곤 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차가워서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보약이라던 그 약을 먹으면 기운이 나야 마땅한데 날이 갈수록 제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정신은 안개 낀 듯 혼미해져만 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한 얼굴, 눈 밑은 퀭하게 패였고 쇄골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줌씩 빠져 베개를 시커멓게 덮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빨대를 꽂고 제 생명력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해. 형님이 주시는 약 정말 괜찮은 걸까? 먹고 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퇴근한 남편에게 힘겹게 호소해 보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누나가 어떤 사람인데. 나 대학 보낼 때도 본인 등록금 포기하고 뒷바라지 했던 사람이야. 당신이랑 우리 아기 생각해서 그 비싼 약을 매일 해다 바치는데 고맙지는 못할 망정 의심을 해? 장모님도 당신 걱정돼서 누나한테 부탁했다던데? 너무 그러지 마.
남편에게 시누이는 성역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누나 손에 자란 남편에게 시누이의 말은 곧 법이자 진리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서운하게 했다는 죄책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호르몬 때문에 과민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지옥 같은 약을 계속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예정보다 일찍 퇴근한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일 텐데 누구일까?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닐까? 겁이 덜컥 났지만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그녀가 왜 이 시간에 우리 안방에 있는 걸까?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안방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화장대 의자에 앉아 제가 아끼는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잠옷을 몸에 대보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그 모습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 명줄이 꽤 긴가 봐, 그년이. 응, 용량은 늘렸어. 서서히 말라가고 있으니까. 이번 주 안에는 사달이 나겠지. 유산만 되면 돼. 그럼 그 집이랑 도연이는 다시 내 차지가 되는 거야. 10년을 기다렸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한테 내 동생을 뺏겨? 말도 안 되지.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유산, 죽음, 내 차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웃으며 건네던 아이를 위한 그 약은 저와 제 아이를 죽이는 독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를 미워하는 시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을, 자신의 동생을 남자로 보고 집착하는 비틀린 욕망의 화신이었던 겁니다. 입을 틀어막고 겨우 집을 빠져나온 저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쇳소리만 픽픽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언니가 그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해. 제 목소리에서 죽음의 공포를 감지한 오빠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친정으로 피신한 저는 오빠의 도움을 받아 남편 몰래 제가 먹다 남긴 한약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받아본 결과지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분석 결과 비소 및 수은 화합물 다량 검출, 장기 복용 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태아신경계 손상, 유산 유발 가능성 매우 높음. 사람이 먹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사약을 다리는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티나지 않게 저를 병들게 하여 자연스럽게 유산을 유도하고 끝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방안을 뒤져보니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는 저주를 비는 부적과 머리카락 뭉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붉어졌지만 저는 당장 달려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는 대신 차가운 이성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믿게 해야 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던 누나의 실체가 실은 동생을 파멸로 이끄는 괴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일은 어쩌면 그를 죽이는 것만큼이나 잔인한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집에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에 담긴 시누이의 통화 내용과 성분 분석표를 들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제가 며칠째 친정에 가 있는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그리고 이 증거들, 당신한테 지옥일 거야. 하지만 우리 아기, 당신 핏줄을 지키고 싶다면 똑바로 봐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동생은 영원히 내 거야. 그년 뱃속에 있는 거 핏덩이일 때 녹여버려야 해. 신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누나가 이럴 리가 없어. 뭔가 오해가... 하지만 뒤이어 내민 성분 분석표를 본 남편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화학과 출신인 남편은 그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다 이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배신감, 공포, 그리고 저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당신한테 독을 먹였어. 누나가 준다고 좋다고 받아와서 내가 당신을 죽이고 있었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남자의 울음은 처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안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린 속았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야 해. 울고만 있을 시간 없어. 당신 누나, 아니 그 여자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당신이 도와줘. 남편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유순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가장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할게. 내 손으로 끝낼게. 그날부터 우리는 완벽한 복수를 위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누나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동생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척하며 시누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녀의 의심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자신의 계획대로 제가 죽어가지 않자 초조해했지만 남편이 아내가 요즘 기력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시킬까 해라고 말하자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전의 날을 잡았습니다. 바로 시누이의 개인 전시회 오픈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화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해외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순간, 그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전시회 당일 갤러리는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유명 인사들과 기자들, 평론가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따라 더욱 붉고 과감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마치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녀의 그림들은 하나같이 기괴하게 뒤틀린 붉은색의 향연이었지만 사람들은 천재적인 색채 감각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 이번 전시의 주제는 가족의 탄생입니다. 희생과 사랑,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의 끈을 표현했죠. 특히 제 동생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가식적인 멘트를 날리는 순간 갤러리의 메인 조명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준비된 퍼포먼스인 줄 알고 숨죽여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하나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은 그녀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약탕기에 정체불명의 흰 가루를 섞으며 혼잣말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고화질 CCTV에 찍힌 그녀의 표정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곧 끝이야. 조금만 더 참자, 지아나.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그녀의 섬뜩한 미소와 독백이 갤러리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옹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게 뭐야? 저 여자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독약 아니야? 저거 관장님 아니에요? 당황한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이거 누가 틀었어? 어떤 미친놈이! 그때 핀 조명이 켜지며 단상 위로 한 남자가 걸어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블랙 슈트를 차려입은 제 남편 도현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이크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시누이는 사색이 되어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손을 마치 더러운 오물을 털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갤러리가 떠나갈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 속의 여자가 바로 제 누나이자 이 자리의 주인공인 화가 김지한 씨입니다. 그녀가 가족의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이 그림들 뒤에는 제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죽이려는 끔찍한 살인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내는 비명과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기자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연아, 너 미쳤어? 이건 모함이야. 누가 조작한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시누이는 바들바들 떨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국과수 독극물 성분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누나가 제 아내에게 보약이라며 먹인 한약에서 검출된 비소와 수은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병원 진단서, 누나가 약재상에게 불법 거래를 의뢰한 녹취록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김지한 씨, 당신은 내 누나가 아니라 살인 미수범일 뿐입니다. 그 순간 갤러리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지한 씨, 살인 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시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이거 나. 도연아, 안 돼. 넌 내 거야. 아무한테도 못 줘.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 계집애가 널 망친 거야. 그녀의 절규는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착과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죠.
끌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붉은 드레스는 구겨지고 찢어졌으며 번진 마스카라는 검은 눈물처럼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품위와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추악한 민낯만이 세상에 까발려졌습니다. 전시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갤러리 2층 난간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비록 야위였지만 어느 때보다 꼿꼿한 자세로요. 경찰에게 끌려가던 시누이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입모양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졌어, 영원히. 그녀는 분노로 눈을 뒤집으며 발악했지만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갤러리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충격에 빠진 관객들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2층에 있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고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누이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나는 쇼를 벌였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여론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미술계에서도 영구 제명되었고 그녀의 그림들은 모두 압류되어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남편은 누나와의 인연을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뒤늦게 사실을 알고 저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물론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겠지요.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주는 음료수는 입에도 대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진심 어린 속죄와 노력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지난날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그 독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아프게 하고 옥죄고 병들게 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과도한 관심이나 통제 때문에 숨이 막히시나요?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용기 내어 그 뒤틀린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그 자체로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오늘 밤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건네는 것이 따뜻한 차 한 잔인지 아니면 달콤하게 포장된 독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거짓 없는 온기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놀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 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밤 되십시오.